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기발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소름 돋는 텍스트를 하나 해부해 볼 겁니다. 바로 역심리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C.S. 루이스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도 유출된 심리적 매뉴얼 같은 9번째 편지를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슬쩍 찔러주는 인간 타락의 비법, 그 뼈대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왜 우리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러니까 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할 때 가장 취약해지는 걸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감정적 침체기, 기운이 쫙 빠져서 아무 의욕도 없는 그 시기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완벽한 무기로 둔갑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악당의 플레이북 목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꼭대기와 골짜기의 취약성부터 시작해서 쾌락 비트기, 골짜기의 영구화, 중용의 함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 지나가는 단계일 뿐이야 라는 치명적인 심리학적 속임수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꼭대기와 골짜기, 그리고 취약성. 이 텍스트는 인간의 활력이라는 게 늘 100%일 순 없고 자연스럽게 오르막과 내리막, 즉 파동의 형태로 움직인다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감정적 침체기를 말해요. 내면이 바싹 메마르고 활력이 바닥을 치는 그런 시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마들에게 이 삭막하고 텅 빈 내면 상태는 그야말로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전쟁터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기엔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이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꼭대기, 즉 활력이 넘치는 시기에는 유혹에 대한 저항력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에너지가 건강한 일이나 즐거운 놀이로 뻗어나가거든요. 하지만 골짜기에서는 어떨까요? 생명력이 떨어져서 속이 텅 빈 상태일 때는 누군가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는 꽉 찬 감정보다는 단순히 비뚤어진 충동이나 도착증에 빠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짐승 같은 베이스의 욕구를 오히려 잠재워주니까요. 원문에 나오는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술주정뱅이의 비유인데요. 누군가를 진짜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고 싶다면 친구들이랑 파티하면서 기분이 최고조일 때 술을 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기분 좋은 유흥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악당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타겟이 골짜기에 빠져서 철저하게 지치고 우울할 때 현실의 고통을 마비시켜줄 진통제로서 술을 들이밀어야 한다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전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수의 쾌락 비틀기. 이 파트에서는 쾌락 그 자체를 무기로 역이용하는 역설적인 전략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정말 심오한 통찰이 하나 등장합니다.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우리 발명품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악마가 부르는 원수는 다름 아닌 신, 조물주를 뜻하는데요. 이 문장이 진짜 흥미로운 게 악마들 스스로 자신들은 단 하나의 쾌락도 직접 발명해낸 적이 없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은 원래 다 선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악마들은 이 남의 발명품을 어떻게 훔쳐서 무기로 쓸까요? 아주 치밀한 스텝이 있습니다. 우선 인간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쾌락을 즐기는 건 원수에게 득이 됩니다. 그래서 악마는 그 쾌락을 금지된 시간, 완전히 비정상적인 방식, 그리고 과도한 수준으로 억지로 밀어붙입니다. 최종 목표가 뭐냐고요? 원래의 그 진짜 즐거움은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버리고 채워지지도 않는 병적인 갈망만 무한대로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결론이 뭐냐면요. 악마가 누리는 궁극적 기쁨이라는 건 인간에게 진짜 기쁨이나 즐거움은 단 한 톨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그 자기 파괴적인 갈망의 사이클을 돌려 인간의 영혼을 그야말로 공짜로 날름 삼키는 겁니다. 악당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수익률 높은 장사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파트, 골짜기의 연구화입니다. 악당의 플레이북은 단순히 인간을 일시적인 우울함에 빠뜨리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늪의 사람을 영원히 가둬버리려고 아주 치밀한 수작을 부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악마들이 우리에게서 지혜를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인생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는 그 자연스러운 기복의 법칙 자체를 아예 까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죠.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그거 원래 영원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다 식었지? 그럼 네가 지금 느끼는 이 메마르고 우울한 상태가 이제 평생 갈 거야.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 매뉴얼을 보면 타겟의 성향에 맞춰 공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커스터마이징합니다. 만약 비관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철저히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러곤 오직 깡다구, 순수한 의지력 하나만으로 예전의 감정을 되찾으라고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죠. 결과는 뻔한 실패와 완전한 절망입니다. 반대로 낙관적이거나 평범한 성향의 사람에겐 전혀 다른 트랩을 씁니다. 바로 철저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중용이라는 함정으로 슬금슬금 유도하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함정, 네 번째 파트인 중용의 함정입니다. 낙관적이거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아주 정성껏 파놓은 덫이죠. 중용. 얼핏 들으면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말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좋지. 와, 진짜 교묘하지 않나요? 신념을 아예 박살내서 오히려 반발심을 키우는 것보다 그냥 적당하고 미지근하게 중화시켜버리는 게 사람을 통제하는 데는 100배, 1000배 더 효과적이라는 악마의 철저한 계산인 겁니다. 대상 스스로 자기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을 지킨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신앙이나 신념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딥하게 빠지면 안 돼.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건데 이건 영혼에 아주 편안한 전신 마취제를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적당한 무감각에 취하면 깊은 성찰이나 헌신은 아예 불가능해지고요. 결국 악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손쉬운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자 개인적으로 가장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5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논리 회로 자체를 아예 패스해버리는 기가 막힌 언어적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뉴얼을 보면 악마들에게 합리적인 논쟁은 무조건 피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성적으로 팩트체크 들어가면 질 게 뻔하거든요. 대신 프레임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인간이 골짜기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식고 흥미를 잃은 것뿐인데 그걸 마치 그 신념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버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인간의 그 얄팍한 자존심을 콕콕 찔러서 과거의 자신을 얕잡아보게 만드는데 이때 제일 술술하게 써먹는 게 바로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 무기를 한번 볼까요? 에이, 이건 그저 하나의 단계일 뿐이야. 와, 진짜 소름 돋게 익숙한 멘트 아닙니까? 이렇게 슬쩍 무시하는 듯한 표현은 우리가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버릴 때 그게 논리적으로 틀려서가 아니라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유행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것처럼 싹 포장해 줍니다. 뭔가 쿨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무기, 바로 성장기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순진해서 그런 걸 믿었지만 이젠 나도 성장했잖아? 인간의 허영심을 하늘 끝까지 부풀려주는 마법의 단어죠. 자신이 예전의 신념이나 원칙보다 훨씬 똑똑해졌고 그걸 완전히 초월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칭찬의 탈을 쓴 아주 치명적인 독약인 셈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악마가 밀어주는 이런 전문 용어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아의 허용심,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만 의존합니다. 본질은 쏙 피해가면서 난 이미 그런 유치한 건 넘어섰어 하고 폼만 잡게 하는 거죠. 반면에 제대로 된 논리적 추론은 오직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 하나에만 꽂혀 있습니다. 과연 그 신념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 한 가지 핵심 질문 말이죠. 결국 이런 교묘한 용어들은 우리가 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완벽하게 눈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변화하는 생각이나 믿음은 정말 차가운 이성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혹시 마음이 골짜기에 빠져서 그저 한때의 단계라고 편하게 치부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내면이 메말라 있을 때 혹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날카롭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파헤쳐본 이 텍스트가 여러분의 일상 속 교묘한 심리적 함정들을 꿰뚫어보는 새로운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